안녕하세요. 쿠브CTL 200% 활용하기로 발표하게 된 이제 무신사의 이병우입니다. 먼저 발표가 좀 지연된 점에 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 발표는 사실 뭐 기술적으로 딥하게 들어가고 뭐 그런 내용은 아니고 쿠버네티스를 쓰면서 그냥 제가 뭐 알게 된 소소한 약간 팁이나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만한 약간 내용들이라고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무신사의 이제 SRE로 일하고 있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그 NLP 개발자로 시작해서 이제 데브옵스를 거쳐서 현재 이제 SRE로 일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랑 이제 AWS를 관리하는 게 저의 주된 업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요즘 이게 다른 취미로 이제 러닝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한번 마라톤을 좀 완주하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이제 이 발표가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을 미리 이제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발표가 이제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쿠버네티스를 좀 이제 에서 처음으로 이제 뭐 개발이나 운영을 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고, 이걸로 통해서 이제 오픈소스 생태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 이 발표가 도움이 되지 않는 분은 이제 이미 능숙하신 중급자 이상 분들, 그리고 이제 CK로 시작하는 자격증을 준비하신 분들은 사실 여기서 하는 내용들이 자격증 할 때는 이제 완전 정석대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차고요. 일단 쿠브 컨트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이제 이거를 쓰시는 사용자를 위한 이제 기본적인 세팅 팁을 드린 다음에 이제 요거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플러그인과 이제 크루라는 이제 패키지 매니저를 소개해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아주 기본적인 추천 플러그인 몇 개랑 이제 그다음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필요하실 만한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프라 엔지니어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플러그인이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하는 것으로 이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저희 쿠버네티스 잘 쓰고 계신가요? 혹시 여기 쿠버네티스 쓰고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역시, 네. 그것 때문에 들어오셨을 거라 생각하고, 네. 예, 이거 뭐 잘 쓰고 있냐 이런 걸 한번 저희도 이제 한번 여쭤보면, 네. 사실 저희도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너 쿠버네티스 정말 잘하냐, 아니면 뭐 하시는 분들 잘 쓰시고 있으냐, 이렇게 많이 질문 받는데, 뭐 개발자분들은 아마 인프라 엔지니어가 쿠버네티스 되게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도 이제 삽질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도 이제 숙련도가 쌓여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제 뭐 누구에게나 이제 쿠버네티스는 사실 쉽지 않은 이제 좀 오픈소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대세는 되었지만 잘 쓰는 사람 생각보다 찾기 좀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개발자도 그렇고 인프라 엔지니어 모두에 다 해당하는 질문을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잘 쓴다고 했을 때 이걸 완벽히 알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손에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빨리 익힐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던 중에 제가 이제 알게 된 뭐 방법 중 하나는 좋은 도구를 찾아서 쓰는 것도 이제 좋은 학습 방법을 생각해서 오늘은 요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쿠브 컨트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쿠브CTL, 쿠버네티스 API를 사용해서 이제 컨트롤 플레인과 통신에 위한 커맨드 라인 도구. 누구나 다 아시겠죠? 이제 쿠버네티스 공식 문서에 이렇게 써 있고요. 뭐 튜토리얼 이렇게 보면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어플라이하고 크리에이트 디플로이먼트 하시고 뭐 파드 조회하고 이제 이미지 교체하시고 이게 뭐 스케일하고 이 부분 작업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왜 써야 되냐라는 질문을 언젠간 한번 품을 수 있겠는데, 뭐 이거 왜 써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은 튜토리얼이 나오니까요, 그냥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쿠버네티스 얘기는 가장 공식적인 이제 기본 클라이언트 도구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좀 알기 위해서는 이게 없는 상황을 좀 가정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는 이제 쿠브 API 서버에 직접 이제 요청을 보내는 방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제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황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쿠브CTL이라는 게 아예 안 걸려 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클러스터에 이제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CUR이 가장 간단하겠죠. 보시면 이제 왼쪽처럼, 여기서 오른쪽에 있죠. 이것처럼 항상 이제
get 명령으로 저희 그 인증을 달고 CUR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좀 인터랙티브하게 작업하기 좀 어려울 뿐더러 사실 굉장히 이제 매번 좀 번거롭게 해야 되는 단점이 있을 거예요. 이제 요런 걸 이 상태에서 놓고 보면 이제 쿠브시티엘이라는 게 사실 이게 있으니까 굉장히 간편한 거구라는 걸 좀 체감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꼭 써야 되냐? 뭐 필요한지는 알겠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좋은 가이드가 있죠. 뭐 렌즈라든지 아니면 이제 외부로 이제 콘솔이나 UI를 구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걸로 충분할 텐데 제 생각은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쿠브시텔과 똑같이 이제 쿠브 API 서버 요청을 보내서 이제 제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쿠브시텔이라는 게 좀 손에 익기 시작하면 왜 이 콘솔에서는 이걸 못하지? 왜 웹에서는 이거 못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 있고 이 작동 방식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요거를 이제 모두가 다 쓰라고 강제할 수 없지만 요거를 방법을 쓰면서 좀 손에 익는 게 사실 쿠버네티스에 대해 내가 좀 친화적으로 좀 익숙해진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쿠브시텔을 처음 세팅을 할 때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제 경험적으로 이제 미리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동 원속이나 알리아스인데요. 요거 귀찮다고 안 하시거나 그냥 스킵하는 부분인데 이거 키로드를 굉장히 낮춰주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쿠브시텔 여러분 쳐보시면 알겠지만 쿠브 뭐 CLT 치실 때 있고 뭐 E 빼먹을 때 있고 하는데 저는 왜 이 명령을 이렇게 좀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거를 K로 줄이는 거는 굉장히 피로도를 많이 낮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 완성 같은 경우도 내가 명령을 일일이 찾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있으면 좋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요게 이제 쿠브시텔 치트시트에 보면 맨 상단에 있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생하지 말라고 쿠버네티스에서 친절하게 이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픈소스 중에 하나 이제 쿠브 컬러라는 건데요. 가뜩이나 이제 모니터 맨날 보기 때문에 눈도 침침하고 그런데 결과는 다 검은 바탕에 흰 글씨만 나오고 나는 쿠브를 잘 모르겠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막막하죠. 그러면 이제 쿠브 컬러라는 걸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분되는 필드들에서 얘가 이제 터미널 상에서 이제 이 컬러라이즈 해줘가지고 우리의 눈을 편하게 해줄 뿐더러 이제 어떤 필드가 중요한지 아닌지 구분되는지를 좀 보여주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데스크라이브 명령을 때렸을 때도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키밸류 필드에서 이제 좀 구분이 되게 좀 나름 정리가 잘 돼 있고요. 다음은 이제 쿠브 프롬프트 쉘인데요. 이게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컨텍스트와 네임스페이스를 이제 프롬프트 쉘에 이제 표시해 주는 건데 여러분 이제 git 같은 거 쓰시다 보면 이제 git이 내가 어느 브랜치 작업하는지 이제 여기 표시하는 거랑 똑같이 내가 어느 클러스터를 바라보고 작업하는지 대해서 이제 요거를 프롬프트 쉘에 표시함으로써 과연 내가 잘못된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개발을 해야 되는데 모르고 운영해도 하면 큰일 나니까 이런 거를 좀 막아줄 수 있는 제 작업할 때 좀 편리함과 안정성을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약간 뭐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쿠버네티스 컨텍스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유저랑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유저 나는 누구이고 어떤 사용자의 권한을 가지고 클러스터 어떤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이제 어떤 네임스페이스를 한정해서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 설정인데요. 이 컨텍스트를 어떻게 살짝 스위칭하면서 우리 이제 여러 개의 클러스터에 대해서 이제 나눠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걸의 존재를 아마 모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튜토리얼이나 이제 미니쿠브 같은 거 세팅하면 이게 알아서 세팅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시면 이제 작업하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록하는 게 이제 쿠브 컴피그 파일인데 이제 쿠브시텔이 이제 참조하는 이제 여러 가지 설정 파일이죠. 설정 파일인데 여러분 이제 아까 API 서버를 통해 직접 CU를 날렸을 때는 많이 생겼던 부분들이 이 쿠브 컴피그라는 파일 속에 이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참조해서 이게 요청을 날리는 겁니다. 그 설정 파일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를 쓰고 유저에 대한 정보를 쓰고 그리고 컨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이제 유저랑 클러스터랑 네임스페이스라는 정보를 해서 이 컨텍스트를 만들어 주는데 요거를 여러 개 기술에서 저희가 스위칭해 쓰는 게 이제 쿠브 컴피그 파일의 용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네임스페이스를 우리가 스위칭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이렇게 요 명령을 통해서 스위칭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클러스터를 작업하지 않으면 뭐 겪지 않으실 수 있는 상황이지만 네임스페이스는 아마 그래도 한 번씩은 다 아마 경험해 보실 거예요. 이렇게 현재 있는 걸 조회를 하고 어떤 걸 내가 쓸 수 있는지 조회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컨피그로 저렇게 셋 컨텍스트로 스위칭을 하죠.
이게 명령어가 좀 길어서 저도 좀 매번 찾아보거나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오픈소스를 좀 뒤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브시텔 플러그인이랑 크루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릴게요. 쿠브시텔 플러그인인데요. 플러그인이 뭐 대단한 거 뭐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쿠브시텔 뒤에 커맨드가 저희는 이제 뭐 get, apply, delete, logs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커스텀 커맨드를 만드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거기 이 커스텀 커맨드를 우리가 직접 작성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는 예시로 이제 foo라는 커맨드를 작성을 해서 이제 한번 작성할 수 있는 예시가 이제 공식 문서에 있어서 제가 가져왔고요. 작성을 단순히 이게 배쉬로 할 수 있고 뭐 플러그인 직접 개발하면 보통 이제 고로도 할 수 있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작성을 해서 요거를 이제 오른쪽 이제 아래에 보시면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자기의 커맨드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이제 출력 결과를 이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크루인데요. 예, 어디서 맥을 쓰셔본 분들은 아마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써보실 브루 있죠. 거기서 영감을 받은 프로젝트인데 이제 이 플러그인들을 통째로 좀 관리를 하고 어떻게 자유롭게 설치하고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패키지들 이제 검색을 하고 이제 인스톨하고 이런 거 리스트를 조회하면서 내가 이제 플러그인들을 쓸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관리해주는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200개 이상의 플러그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모두 다 아실 필요도 없고 사실 망해가는 프로젝트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좋은 지표는 오른쪽에 GitHub 스타 많은 사람들이 썼냐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보시면서 이거 좀 흥미로운데 그리고 오른쪽에 스타 수가 좀 있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고 한번 이렇게 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으로 추천한 플러그인까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쿠브 컨텍스트랑 쿠브 네임스페이스라는 플러그인인데요. 아까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네임스페이스랑 컨텍스트 스위칭할 때 명령을 두세 개를 섞어가면서 이제 스위칭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바로 한 번에 스위칭할 수 있는 이제 오픈소스이고 저도 작업할 때 이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개의 클러스터가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매번 스위칭하는 경우 많고 뭐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경우 있는데 요걸 통해서 이제 스위칭을 진행하고 있고요. GF 잘 나오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롬프트로 나와서 뜨게 되면 하나를 고르고 혹은 직접 뒤에 입력을 해서 이제 컨텍스트를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별로 이렇게 넘어갈게요. 네, 마찬가지로 네임스페이스도 이렇게 이제 네임스페이스 치면 이제 뭐 선택할 수 나오고 이제 돌아가면서 선택을 하는데 엔터를 누르면 스위칭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자동 완성으로도 이제 뒤에 인자로 넣어서 이제 스위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이제 니트라는 플러그인인데요. 쿠버네티스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나는 분명히 쿠브시티 어플라이 -f로 이렇게 해서 넣은 리소스인데 내가 처음 보는 나는 쓰지도 않는 내 파일에 써 있는 것들을 얘가 막 써준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쿠버네티스가 이제 직접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록하는 필드들인데 내가 만약에 내가 사용하던 그 리소스가 현재 파일이 없어서 내가 거꾸로 쿠버네티스 있던 거를 get 하고 이제 YML로 프린트해서 내가 가져온다고 했을 때 내가 필요 없는 필드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쿠버네티스가 도대체 어떤 필드들을 넣어주고 어떤 필드를 내가 넣지 않아도 되는지를 좀 구분할 수 있는 용도로도 아마 학습하시는데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를 위한 플러그인인데요. 이 개발자분들의 관심사를 제가 뭐 다 아는 거 아니지만 한 3가지 정도 압축해 봤을 때 개발자분들은 전체 클러스터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단지 내 거가 잘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나는 배포를 했는데 내 리소스가 제 거는 어떤 걸 봐야 돼요? 뭐가 연계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질문이 있었고 로그 보고 싶어요. 네. 물론 이제 웹 도구로 볼 수 있지만 이 로그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대해서도 이제 좀 궁금하신 좀 좋은 도구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 배포를 해도 되는가? 이거 진짜 내가 배포했을 때 어떠한 이펙트가 있는지에 좀 찾고 싶다 하면 요 3번째 추천해 드리는 걸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리소스 확인인데요. 이제 리니지 우리가 아는 그 게임의 리니지가 원래 뜻이 뭐죠? 그거 혈맹 제가 계보 혈통 이런 걸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혈맹과 혈통 계보를 알려주는 이제 플러그인이고요.
어떠한 디플로이먼트 저렇게에 대해서 리니지라고 치게 되면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하위에 관리하는 있는 레플리카 셋이랑 이제 파드들을 보여주고, 혹은 이거에 연결된 서비스, 혹은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뭐 파드 디스트럽션 버짓 같은 이런 이제 다른 리소스에 대해서 한꺼번에 보여줘서 내가 이 서비스 운영함에 있어서 이거에 연관돼서 보아야 될 것들을 한 번에 좀 이제 트리 형태로 보여주는 플러그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로깅 확인이고요. 뭐 로그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로그스라는 그 기본적인 이제 커맨드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리소스를 kubectl 로그스 명령어는 리소스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걸 보고 싶다고 정확히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테일은 이 필터 방식이라서 내가 이 네임스페이스에 나온 로그들을 쭉 다 뽑은 다음에 난 이것만 골라서 보고 싶어 해서 후에 필터라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독으로 설치를 하면 이제 keil이라는 명령어로 쓸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보면 전체가 다 나오고요. 네임스페이스. 서비스 API만 한정해서 나오면 저렇게 볼 수 있고, 혹은 서비스 프로드 API에 대해서만, 혹은 컨테이너 엔젝스에 대해서만 내가 하고 싶다면 저렇게 이제 필터해서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로그 중에서 내 거를 좀 그때그때 찾아서 보고 싶을 때 하는 용도로 쓰기 좀 적절한 플러그인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컴펌인데요. 그 변경점을 확인한 후에 이제 배포하고 싶을 때 이제 만들어둔 도구라고 합니다. kubectl diff랑 kubectl apply dry run의 결과를 먼저 한번 위에 보여주고요. 그리고 밑에 enter yes to continue 하면서 진짜 너 할 거냐라고 한번 물어봅니다. 그 되게 두려움이 많은 저 같은 경우 되게 애용하고 있습니다. 뭔가 작업이 급하게 필요한데, 그렇지만 되게 신경 써서 작업에 필요 있을 때 요 컨펌으로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작업을 해주면 변경점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이게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지 한번 확인한 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컨펌이란 것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 사용하시다 보면 이거를 직접 들어가서 치실 필요는 없으실 테고, 왜냐면 대부분의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배포 도구를 쓰실 텐데, 마찬가지로 이제 어떠한 변경점이 생기는 데서 학습하는 용도로서의 좀 그런 차원의 플러그인을 생각해 주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엔지니어를 위한 플러그인인데요. 사실 인프라 엔지니어는 일부가 아니라 이제 다수의 저희 전체에 관심 있죠. 문제가 있는 리소스는 어떻게 점검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클러스터를 업그레이드 할 때 내가 뭔가 사전에 체크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워크로드의 안정성을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찾냐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걸로 이제 sickpod, 말 그대로 아픈 친구들 찾는 겁니다. 네, 아픈 친구들 하면 not ready 상태로 계속해서 떠 있는 친구들이고요. 그거를 이제 쭉 해서 뽑아줘가지고 사실 not ready 상태에서 계속 있으면 이거는 서비스가 이제 뜨지 않고 뭔가 잘못되어 있던 신호니까, 요거에 대해서 진단을 미리 할 때 이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이제 플러그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OOMD라는 플러그인인데요. 이제 최근에 OOM이 발생한 내역이 있는 파드들을 쭉 리스트업을 해줍니다. OOM이 난다는 건 이제 메모리 설정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리퀘스트랑 리밋을 같이 보여주고, 요 이력을 통해서 자주 OOM이 발생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리소스 쿼터를 어떻게 조정할까지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넣어봤습니다. 업그레이드인데요. 업그레이드라고 하면 이제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1.21 버전에서 1.2라고 간다고 했을 때, 이 엔진을 그냥 올렸을 때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이미 배포되어 있는 리소스들의 API 버전이 이제 소환이 되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걸 사전에 검사해 주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쿠브 NT, 이제 no trouble이라는 거의 약자인데, 이제 올라갔을 때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검사해 주는 겁니다. 지금 예시는 쿠브 노 트러블에서 타깃 버전이 1.25, 지금 있는 거에 대비 1.25로 갔을 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어를 검사해 주는 거고, 아래를 보시면 deprecate APIs removed in 1.25라고 해서 이 API 버전을 사용하는 리소스들은 이때 이제 1.25 가면 remove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네가 업데이트 해야 된다고 이제 알려주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미리 사전에 이제 리소스별로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해주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게 검사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디프리케이션이라는 건데,
이제 앞에 이제 있던 거랑 이제 동일한 걸로 이제 디프리케이트 된 것들을 이제 찾은 겁니다. 지금 예시도 이제 18.6으로 올라갔을 때 보시게 되면 딜리티드 APIS를 해서 요것들이 이제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리무브 되는 거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쿠브 NT랑 디프리케이션 제가 두 개 설명해 드렸는데 뭘 사용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둘 다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두 개가 나오는 결과가 저는 그렇지 않은데 가끔 다른 결과를 나온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두 개에서 나온 결과에 대한 검출 결과를 선제적으로 모두 대응하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 둘 다 사용해서 검사를 해보시면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 이어서 이제 검사를 했으면 이제 API 버전을 변환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API 버전이 예를 들어 그전에는 뭐 V1 베타였는데 이번에는 스테이블 버전으로 간다. 뭐 그런 경우도 이렇게 올라갔을 때 명세하는 매니페스트 파일에 문법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공식 문서를 찾아서 일일이 그거에 맞게 하나하나 바꿔야 되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 컨버트라는 이 훌륭한 플러그인이 이렇게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에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그거에 맞는 문법으로 얘가 해주기 때문에 사실 저는 큰 어려움을 들지 않고 요걸 이제 바꿀 수가 있고요. 이게 과연 이 클러스터에 적용을 했을 때 이게 호환이 되느냐의 여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컨펌으로 한번 검증을 해서 이제 배포라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이제 뭐 별다른 이제 문제 없이 이제 업그레이드의 사전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가 안 나왔네요. 네, 지금 이제 안정성을 테스트하는 걸로 kubectl 스냅이라는 이제 플러그인인데요. 굉장히 무서운 친구입니다. 예, 그 스냅이 타노스의 스냅이 맞고요. 내가 이제 절대로 제가 써놨습니다. 운영 환경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개발 환경에서 내 워크로드의 안정성을 테스트 반을 날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테스트한 용도로 약간 좀 흥미로운 프로젝트라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저 실제로 요 GitHub 레포를 들어가서 이 프로젝트의 코드를 보시게 되면 이게 배시쉘로 짜여져 있는데 그 지정한 네임스페이스 혹은 전체 파드 리스트를 쭉 받아온 다음에 그 중에 절반을 뚝 잘라서 그거 이름을 리스트로 가져오고 그거에 대해서 딜리트를 돌아가면서 때려주는 걸로 지금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예시로 든 이유는 사실 이 플러그인들이 하는 내용들 전부 다 kubectl 명령으로 다 직접 할 수 있는 건데 조금 우리가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라서 좀 관심이 있으시면 거기 들어가서 이제 플러그인들을 이제 한번 뭐 소스를 보면서 한번 학습하는 거에 좋은 이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타 유용한 플러그인은 제가 시간상 이제 안 되는 부분에 좀 적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표나 이제 리포트 형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인프라 엔진 입장에서는 쭉 표로나 테이블을 뽑아거나 CSV를 뽑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점검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번 나중에 이제 자료 공개도 한번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네, 요약입니다. 네, kubectl 플러그인은 이제 쿠버네티스에 익숙해지는 저는 생각에 좋은 도구이고요. 사실 저는 이걸 쓰면서 좀 재미도 많이 붙이고,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데 좀 되게 이제 숙련도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플러그인 절대 만능은 아니고요. 사실 이 플러그인을 가능한 것들은 kubectl로 가능한 작업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스냅처럼 기타를 한번 보시고 확인하면서 이런 식으로 구현했구나. 그래서 뭐 매핑해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라 이렇게 해서 접근해 가시면 조금 더 이제 쿠버네티스가 나와 좀 친숙하게 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